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 투어 아놀드입니다. 오늘은 스키장 소개입니다. 87번째 스키장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키장은 행정구역은 군마인데 사실은 유자와에 있는 타니가와 스키장입니다. 여기 보이는 산이 타니가와답게 한자로는 곡천악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 이야기는 잠시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는요, 제가 정말 진짜 완전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스키장입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물어봐도 잘 안 알려주는 스키장입니다. 북해도 니세코 옆에 모이와 같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명해지면서 좀 그렇게 된 곳인데 여기도 이게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이중적인 감정이 있는 곳인데 여기도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개인적으로 죽을 고비라기보다는 엄청난 긴장을 하고 올라가서 황홀한 행복감을 느낀 곳입니다. 20여 년 전 30대 초반인 젊은 아놀드가 처음으로 아이젠까지 차고 일행들하고 생존노프까지 연결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요. 여기를 내려왔습니다. 와, 그때 내려오면서 히말라야 못 가서 다행이다. 가면 죽을 수 있겠대. 라고 생각했던 곳이고요. 여기는 진짜 익스트림 스키 영화 찍는 곳입니다. 와, 여기 이런 데를 내가 내려왔단 말이야? 목숨을 건 도전을 이겨내다니. 우와, 내가 여기 있다니. 그러면서도 이건 진짜 살아 내려온 게 정말 다행이다. 라고 기억이 각인된 곳입니다. 잠시 후에 코스 소개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백컨트리 라인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스키장 이름을 말씀드릴 때 정식 명칭하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을 섞어서 설명드리는데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는 용평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인들은 용평을 드래곤 발레라고 부르고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영어로 모나 용평이라고 써 있죠. 이런 식으로 호칭이 혼재돼서 되도록이면 일본인들이 부르는 이름을 한글로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여기도 작년에 호시노 리조트가 이름을 바꿨어요. 몇 년 전에 호시노 리조트가 인수를 했는데 마운틴 T라고 뭔가 새로운 느낌이 나게 스키장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냥 여기 타니가와라고 하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산이 워낙에 유명해서요. 한국인들이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타니가와라는 산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상에 스키장이 있다는 거는 지금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1960년도에 국립 스키장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우와, 스키장이 국립이에요. 원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타니가와 다케 텐진 다이라 스키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타니가와 다케, 타니가와 다케, 텐진 다이라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지난 시즌 12월에 갑자기 이름을 마운틴 T로 바꿨습니다. 뭔가 새롭긴 하네요. 여기는 군마입니다. 군마. 여기가 니가타인데 니가타하고 살짝 경계에 있죠. 보이는 것처럼 바다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건설이 내리죠. 게다가 또 산이 높아가지고요. 구름이 넘어오면은 쭈루루 뿌리면서 오기 때문에 그냥 건설 아니고요. 그냥 극강의 건설입니다. 글쎄요, 일본 전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건설이 내리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도는 36.5도인데요. 우리식으로 보면 공주 정도 됩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5년 1월 30일 날 아래 균이님이 다녀온 영상입니다. 여기 가시기 전에 제가 이쪽 위험하니까 넘어가지 말고 여기만 달리라고 했는데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달린 영상입니다. 저는 아이젠 차고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가서 달렸는데 여기를 그냥 쏙 나가가지고요. 여기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야, 역시 젊음이죠. 슬로프에서 정상은요, 곤돌라에서 내리면 좌측으로 이쪽으로 정상이 하나 있고요.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 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 게이트 통과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은 이쪽이 정상이죠. 곤돌라에 딱 내려서 보시면요, 여기 쫙 볼 지역이 펼쳐집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리프트로는 여기가 정상입니다. 이게 온팍하니 이쪽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쫙 가려져 있어가지고요. 이쪽 지역에 볼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리프트 정상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능선이 칼날 능선이죠. 이 능선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넘어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아, 여길 지나갔어요. 젊음이 대단하군요. 아이고. 야, 젊은 아놀드 대단한데? 그래도 날씨 좋은 날 여기 정상 올라오시면요. 누구나, 우와, 여기 정말 좋은데? 하고 감동하십니다. 올라오는 동안에 곤돌라가 험준한 산악 지역을 통과하는데 올라가면서 뭐 이런 데 스키장이 있는 거야 하고 산에 딱 올라오 보면은요. 산 정상에 이렇게 분지가 쫙 펼쳐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이는 이런 데가 만만한 곳은 또 아닙니다. 이런데 여기 지역이 이건데 여기 날씨 좋고 눈이 며칠 안 내리면은요. 이렇게 슬로프에서 눈사태 납니다. 눈사태 한번 보시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 이 정도 흘러내렸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휩쓸리잖아요.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요. 그냥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눈사태 대비 백컨트리 장비를 준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여기 아래에서 저렴하게 렌탈을 해줍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슬로프 맵입니다. 정말 불친절하죠. 일반인 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단부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내리셔가지고요. 왼쪽으로 보이는 리프트 정상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리프트 정상이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또 리프트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요. 전부 달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자유도 100입니다. 물론 그루밍으로 카빙 달릴 수 있는 길을 조금 만들어 놨는데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죠. 여기는 그냥 파우더 타시는 분 아니라면은 올라오셔도 이렇게 되세요. 이거 어떻게 내려가? 막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백컨트리를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데가 백컨트리 지역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져 있는데 이상하게도 게이트가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서 쉽게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등산 계획서 쓰셔야 되고요. 게이트 나가시면서 비콘 인증 받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쭉 해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곳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곳입니다. 이게 능선에서 계곡적으로 떨어지는 건데 가이드가 공간 열면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눈이 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질 만한 곳을 그분들이 내려가면은 한 사람씩 따라 내려가면서 안전하게 도착하면 다시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와, 이거니까 또 가고 싶네요. 무서워요, 무서워, 지금은. 실사를 보시면은요. 와, 여기 상단부만 비발디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 전체를 다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비발디 전체를 모든 곳을 나무 막 심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다 달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백컨트리를 들어가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가타 공항에서는 고속도로가 좋아가지고요. 여기 바로 아래까지 고속도로가 이어지거든요. 여기 산이 큰데 이 산을 터널로 통과하기 때문에 금방입니다. 신간센으로 도쿄에서 들어오시면 조모고겐이 제일 가까운데 2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렌터카 빌릴 때 스노우 타이어가 옵션입니다. 내려가지고 차 빌리는데 한 20만 원 더 내라고 하면요. 헐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쪽 넘어가지고 유자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유자와는 스노우 타이어가 기본이고요. 여기 고속도로로 오시면요. 여기 44분이라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숙소는요. 곤돌라 내리는데 상단부에 없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기차역 앞에 숙소가 있는데 어차피 차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조금 더 내려오면은요, 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숙소가 보이는데, 여기 아래가 미나카미라고 한자로 수상이라는 곳인데, 엄청 유명한 온천 마을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보다도 숙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동네도요, 예전에 한판 했던 곳이라서요, 전통이 있는 호텔, 료칸, 민숙, 다양하게 엄청 많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렸던 오크토네가 바로 여기 있죠. 화이트밸리도 이쪽에 있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호다이기가 바로 있습니다. 주차는 곤돌라 탑승장에 이마트 주차장처럼 주차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하고 스키 들고 또는 신고 올라가면 되는데, 저는 마지막에 그냥 백컨트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신고 올라가는 편입니다. 화장실은 위에 아래 두 곳에 있습니다. 편의시설 목욕탕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 아래가 온천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셔가지고요. 동네 온천 호텔 데이스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시면은요, 꼭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스키장이고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요 삼거리에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호다이기 스키장은 이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엄청납니다. 이런 식으로 탕이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 노천탕이 있어요. 그리고 센과 치르에 나오는 온천장 있잖아요. 다 그 분위기예요. 눈이 엄청 내린 상태에서 여기 노천탕에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와, 진짜 좋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여기 꼭 들립니다. 티켓은 전에 4,000원이었는데 9,000원입니다. 와, 유명해지면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백커들이 전용 삽이라든지 탐침봉, 가방, 비콘까지 4개 3,500엔에 빌려줍니다. 이곳은 백컨트리 들어가신다면요, 정말 중요한 필수 장비입니다. 식당은 여기 상단부에 하나, 하단부에 있습니다. 상단부에는요, 이런 식으로 곤돌라 올라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음식도 꽤 맛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초중급 카빙 타시는 분은 가서 재미 볼 수 없습니다. 즉, 중상급보다 상급, 파우더 즐기시는 분에게만 허락된 스키장이라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적한 편이었는데, 그걸 호시도에서 노린 것 같습니다. 익스트림 백컨트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영업하는데, 그 덕분에 그게 장점으로 변화된 느낌이기도 한데, 정말 아무나 갈 수 없는 이런 곳을 백컨트리 입문자에게도 개방을 해서 문호를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누가 내려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도 룬사태 예보를 발령해가지고요. 1차적으로 여기 비콘 찍을 때 안전하게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활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만 트리런 하신다면은 짜릿하게 이거 반만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와, 나도 한번 백컨트리 해볼까? 라고 하는 스키어의 최종 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럼 이곳 마운틴 티 타니가와 스키장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